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못 쉬셨죠? 봐야 될 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시죠. 자, 먼저 키포인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키워드 몸통을 흔든 꼴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미증 시부터 마감상을 정리해 주세요. 일단 기술주 약세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 정도.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마킷의 제조업 PMI가 지표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요새는 지표가 잘 나오는 게 호재인지 안 나오는 게 호재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기술주들 시장 마음이죠. 해석하기 그렇죠. 나름이에요. 근데 예. 요새는 지표가 잘 나오는 게 결코 시장에는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나쁘게 나오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엔비디아 정도가 2%대 올랐는데 기술주들이 대부분 약세입니다. 좀 많이 빠진 종목이 트립닷컴 여행주죠. 3.7%가 빠졌고요. 모더나, 애플, 아마존 1, 2% 정도 빠졌고 테슬라도 1%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올랐는데 오른 종목 살펴봤더니 포드가 6% 이상 올랐어요. 픽업 트랙 신모델 사전 주문 예약을 했는데 2만 대 이상 예약이 됐다면서 6.7%가 올랐고요. 보잉이 3%,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건이 1%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강세도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달러 인덱스는 하루 만에 다시 90달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내려가야지 우리 시장이 조금 외국인이 돌아올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크게 움직인 건 없었고요. 유가가 나흘 만에 비교적 크게 반등을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좀 내렸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별도 차트로 준비한 게 구리 가격이에요. 구리 가격이 5월 11일 날 사생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때가 톤당 1,557달러였는데 10,000달러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 전환이냐 아니냐, 제가 일부러 좀 차트를 좀 길게 해서 그려드린 게, 추세 전환이냐 아니냐 이렇게 차트 딱 보시면은 추세 전환은 아니다 눈으로 딱 보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근데 여기서 쭉쭉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소위 시클리컬 섹터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인플레이션 논란은 굉장히 수그러들 것이고, 예.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좀 옆으로 기는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 시장에는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지수의 방향성은 모호하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섹터별로 정리를 해서 괜찮은 거를 추려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는 필요할 텐데, 말씀 그렇습니다. 주신 내용대로라면. 그래서 수급 특징주 안에서 그 힌트가 있을까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금요일 날 시장에 딱 매기가 확 변했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을 주도했던 게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3사, 현대차 3사, 그리고 포탈 양사,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죠. 이런 쪽이 전부 쌍끌이가 나오면서 뭔가 그 이전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전자 업종도 뭔가 좀 변하는데, 기관이 삼성전기 같은 종목 정말 소외주잖아요. 4월 연속 사면서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은 정말 한 종목만 사랑을 합니다. SK텔레콤만 또 4월 연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수급이 다른 쪽이 이제 엔터상 기획 3사예요. 그 중에서 이제 JYP엔터는 기관이 소폭 매도했는데, SM은 닷새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나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은, SM은 턴어라운드 기업이고, YG 엔터테인먼트는 가장 싼 기업이다. 3사 중에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이라든지 CJ ENM 이런 종목도 국내 기관은 닷새 연속 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같이 안 들어온다는 게 조금 좀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당분간 좀 기대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증권가에 5월 때는 있던데.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예. 지금 환율 환경이 조금 환율만 변하면 좀 될 것 같은데, 5월 달에 또 좀 이번 주에 28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래서 예. 27일 날 대규모 매물 나오면 하루짜리 단타 치겠다는 투자자들도 많은데, 아하. 시장이 또 그렇게 예상하면 또 그렇게는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밸런싱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들 신규 편입 편출입이 이뤄지기도 하고, 나라별로도 국가별 비중 조정이 이제 딱 우리나라는 이루어진 게 비중 축소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요. 대장주 조금 얘기할게요. 예, 대장주. 그 중에서 기아 들고 왔습니다. 기아는 수급이 되게 재밌는 게, 목요일 날 외국인 매도 1등 종목이었는데 금요일 날 매수 1등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흐름을 보면은 기관은 5월부터 쭉 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뭔가 한가 크게 변했었는데 예. 이 원인이 목요일 날 리콜 이슈가 있었죠. 만도도 그때 이제 좀 크게 하랬고 브레이크 미국에서 리콜 이슈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회사 실적을 보면은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못 미쳤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눈높이가 너무 높았어요. 예상치가 높았고 두 번째는 리브랜딩 비용입니다. 기아 로고 바뀐 거 아시죠? 예, 그 전에 기아 차는 자동차는 이뻐도 로고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로고가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 비용 이제 부담이 있었고. 근데 이제 2분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다 그러는데 뭐 생산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환율 여건 좀 우호적이고 또 4월 미국 자동차 판매가 한 달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EV6 전기차 모델도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노이즈였던 리콜 문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현대기아차를 그전에는 거의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작년 3분기에 리콜 비용을 미리 반영을 했어요. 예. 대규모로. 기억나시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리콜이 나왔지만 비용 부담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리콜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런 부분을 차선으로는 미리 반영을 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평균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금요일에 종가가 8만 2천 원대니까요. 목표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 대장주는 기아로 놓고 기아를 할까 체크해 보시죠. 카카오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아가 낫겠다 이러고서 기아로 갔습니다. 카카오도 괜찮아 카카오도 밑에서 저기 적산봉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나왔고 수급도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두 개 놓고 보면 되죠. 예, 그렇죠. 기아, 카카오 두 종목 놓고 정도를 좀 보시죠. 압축해보겠습니다. 사실 리콜 이슈는 지난주에 제가 관전 포인트에서 다루긴 했어요. 네. 이제 리콜 비용 미리 이제 예상을 해서 그 전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네. 이제 다시 말씀을 주셨고요. 전반적인 전략 녹여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키포인트하고 전략하고 좀 같이 갈게요. 예. 우선 차트 하나 좀 봐주세요. 제가 금요일 날 자료를 이렇게 막 쓰다가 아침에 1% 오르는 거 보고 오늘 장은 좋겠다 그러고 자료 막 쓰는데 보니까 다 파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선 제일 먼저 본 게 외국인 선물 매매를 봤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 매매하고 코스피를 같이 놓고 보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하고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돌아서는 똑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소위 이런 현상을 웩더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꼬리가 몸통으로 흔들다. 흔드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꼬리가 긴 꼬리도 아니에요. 긴 꼬리도 아닌데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심리가 굉장히 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것도 외국인 선물 매도하면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좋지 않은 좀 현상이 나왔고 이번 주에도 아마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주 초반에는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포인트가 외국인이 개장 초만 해도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외국인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1,3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매도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예요. 예. 프로그램 매도란 얘기는 그 바스켓을 짜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 매도 물량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순매수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개별 종목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특이하네요. 예. 특이한 현상인데 근데 이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괴로운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삼성전자 플러스가 났는데 지수는 약보합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순매도고 이러면은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삼성전자 빼면은 금요일날 지수 하락폭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전략을 굉장히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좁혀야 되냐면은 그 전까지 팔았는데 매수로 전환된 종목 그리고 그 전까지 샀는데 5월 들어서 지난주에 계속 사는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는 종목은 LG와 하이브,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인데요. 금요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은 하이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영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예. 그리고 그 전까지 팔다가 지난주에 매수로 전환된 종목이 세 종목인데 그중에서 금요일날 산 종목은 카카오, 기아. 제가 두 종목 갖고 고민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일단 변한 종목은 이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을 살펴보면 변덕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시클리컬이 이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올라온 게 뭐였냐면은 코로나 좋아지면 좋아질 업종, 카지노라든지 여행 이런 쪽인데 여행은 조금 돌아섰지만 카지노 파라나이트 좀 음봉이 길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5월 달이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느끼는데 월봉 쳐보면 아직 양봉이에요. 열십자 양봉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다고 느껴지느냐? 지금 월별 평균, 하루 평균 등락 종목 수를 보는데 지금 5월 달에는 하락 종목이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늘어났고 금요일 날 하락 종목 수, 상승한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 188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상장 종목의 20%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목요일 종가로 무작위로 종목을 샀을 때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보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종목 기아라든지 카카오를 제가 제시를 드리고 장 안 보일 때는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쉬는 것도 최근 시장의 대안이다. 볼만한 수급 특징주 카카오, 기아 체크해 보시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